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출판사 직원과 작가 사이로 처음 만났어요. 당시 저는 출판사 편집팀에서 근무한 지 2년 차였고, 남편은 경영 마케팅 관련 책의 저자였어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 마케팅 직무에서만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편은 관련 경험담들을 강연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눈여겨봤던 저희 출판사 대표가 출간을 제안한 거였죠. 그렇게 일로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조금 넘는 연애 기간 끝에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게 결혼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결혼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시모였죠. 시모는 부족함 없이 키워 탄탄대로만 걷게 했던 본인의 아들이 왜 저 같은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고졸 월급쟁이를 아내로 맞으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아예 저더러 대놓고 말하더군요. 아휴, 힘들게 키워놓으면 뭘 하나.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좋다는 기업에서 10년이 넘게 일했지. 작가님도 됐지. 뭐가 아쉬워서 그러는지 난 도통 모르겠다. 에휴,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려도 안 들으니 소용이 있나.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 에헤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인사하러 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이 사람 정말 힘든 환경에서 꿋꿋이 잘 살아왔어. 그렇게 말하지 마. 아이고, 참 아들내미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벌써 지 마누라랍시고 편드는 거 봐라. 여우가 벌써 우리 아들을 삶아먹었나? 어머니, 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이 사람에 비해 학력도 직업도 많이 부족하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 어디서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이 착실하게 잘 살아왔어요. 어머님 마음엔 많이 안 드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살면서 제가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에이, 지금 생각하면 왜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집과 그런 사람들과 엮였는지 저 스스로도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 뭐하러 그런 집에 시집을 갔니 욕하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도 과거의 저를 무척이나 혼내주고 싶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저희 집은 아버지의 사업 부도를 맞게 되며 어린 시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어요. 엄마 아빠는 빚쟁이들에 쫓겨 전국을 떠돌며 지냈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여동생과 저는 고모집에서 얹혀 살았죠. 당장 돈을 버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전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고졸로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과거가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시모의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였죠. 처음부터 제 쪽이 훨씬 기우는 결혼이었고 그래서 쪼그라들고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저에겐 평생 주눅 들어 사는 편이 너무도 익숙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어려서부터 눈칫밥을 하도 먹고 살아서 구박당하는 데는 이력이 나 있었거든요. 동생과 얹혀 살던 고모집에서도 늘상 구박당했고 20살의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아주머니 아저씨들에게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가난하고 없이 사는 애라 티가 났을까요? 어른들의 그런 눈초리는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시모의 말들도 제게 특별히 큰 상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저의 욕심이 제가 받고 있는 상처를 모른 척 덮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처음부터 주눅들어 시작한 결혼 준비를 앞둔 어느 날, 부모님은 저에게 통장을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부터 일해 빚 갚으시라고 보내드렸던 돈을 두 분은 모아 통장에 저금해 두고 계셨던 거였죠. 어떻게 그 어린애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껴가며 보낸 피 같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쓸 수가 있었겠냐.
이 돈 보태 결혼할 때 기죽지 말어. 우리가 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 아빠, 죄송해요. 너무 고마워요. 결혼하고 안정되면 진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면서 앞으로 제가 꼭 효도할게요. 언니,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그날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은 넷이서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처음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여전히 시모는 저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뭐 새삼스러울 건 아니었으니까요. 결혼 이후 저는 계속 출판사에서 일을 배워가며 점점 책 만드는 일에 흥미를 느껴갔어요. 기획하고 작가와 소통하고 편집과 마케팅, 다양한 단계들을 거쳐 책 한 권이 완성되어 세상에 나간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작가였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는 책을 유난히 좋아하고 또 많이 읽는 어린이였어요. 워낙 내성적이라 수줍어 발표도 잘 못하고 몸이 약해 운동에도 젬병이었던 저였지만 책을 읽고 글 쓰는 일만큼은 참 좋아했고 또 자신도 있었어요. 글쓰기 대회나 백일장이 열리면 친구들이 저에게 몰려와서는 또 네가 상 받았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냐? 빨리 쓰고 나면 내 것도 도와달라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때부터 전 항상 제가 쓴 글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것이 내 맘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죠. 집이 풍비박산 나면서 고등학생이던 저의 꿈 역시 산산조각이 나게 됐으니까요. 공장이며 호프집, 카페, 고깃집 등등 투잡, 쓰리잡을 전전하던 20대를 지나 출판사에 일하게 되면서부터는 물론 옛날 꿈이던 작가는 되지 못했지만 늘 책에 대해 얘기 나누고 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 좋았어요. 출판업계란 곳이 워낙 박봉인 곳이라 월급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어린 나이부터 지금껏 오직 돈을 벌기 위해 해오던 일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 실현이 가능한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일을 하든 늘 어딘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 자존감도 많이 낮았는데 제가 정말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게 되니 서서히 자신감도 생기고 많이 밝아지더라고요. 출판사 사람들도 현정 씨 처음 만났을 땐 쭈글쭈글 우울하더니 요즘 보면 내가 다 밝아져. 너무 보기 좋아요. 라고 할 만큼 저는 이 일을 통해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죠. 제가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는 사이 한편 남편은 오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본인이 대표인 마케팅 회사를 차렸어요. 언제까지 회사 테두리 안에서 월급쟁이로만 살 순 없잖아. 나이도 들어가고 좀 더 돈 되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지. 남편은 오랫동안 마케팅 업체를 본인이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워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인 회사 일로 무척 바빴고 이리 분주 저리 분주하며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생각만큼 일이 착착 진행되지는 않는 듯 했어요. 본인 퇴직금을 모두 들이부어 투자한 사업은 자꾸 난관에 부딪혔죠. 남편은 집에 와서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저랑도 점점 부딪히기 시작했죠. 세상에 왜 이렇게 멍청이들이 많은지. 나 혼자 똑똑하면 뭘 하나. 같이 일할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데. 진짜 괜찮은 인간들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몰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야? 몰라. 진짜 보통 일 아니다. 투자자들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남편은 늘 그렇게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긴 했는데 투자처들을 구하며 여기저기 다니려니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듯 했죠. 하루는
투자 문제로 난항을 겪고선 술에 얼큰이 취해 짜증을 내며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일단 달래보려 위로를 하기 시작했죠. 에이, 괜찮아. 잘 되겠지.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가 있겠어. 그래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난 당신 믿어요. 그리고 뭐 또 잘 안 되면 어때? 그래도 괜찮아요. 난 항상 당신 편 될 거니까. 저는 저보다 훨씬 사회 경험도 많고 한 직무에 오래 몸담아온 전문가인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고 응원하는 말들을 했지만 남편은 제 말에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이씨, 그런 한가한 소리 좀 집어쳐. 씨발 진짜 뭔 쌍팔년도 광고 찍나. 뭐라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냥... 넌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떻게 그렇게 야망이 없냐? 네가 그런 태도로 사니까 아직 월에 200번은 그런 생활에 안주하며 사는 거야, 이 한심한 인간아. 여보, 그만해. 뭘 그만해. 아휴, 내가 어쩌다 이런... 됐다. 때려치우자.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툭 치며 한심하다는 듯 저를 조롱하는 남편. 지금까지 제가 알던 젠틀하고 매너 좋은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사람과 싸워봐야 뭐 하겠어요. 일단은 화를 사귀면서 자도록 냅두고 다음날 뭐라고 짓거리나 들어볼 예정이었죠. 다음 날, 역시 남편은 술에 취해 한 말들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제가 알던 원래의 남편으로 돌아온 듯 했죠. 어제 많이 힘들었나 봐. 당신 같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놀랐다고. 그랬어? 뭐 그냥 좀 짜증도 나고 열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당신도. 당신 내 머리도 툭툭 건드린 거 알아요? 나 아직 좀 아픈 것 같아. 잊어버리라며 가볍게 넘어가는 남편의 말에 저도 장난스럽게 대꾸한 거였는데 남편은 굳이 자기를 한 번 더 탓한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라고 했잖아. 너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시시비비 가려가며 싸우자고? 그냥 술 취한 남자가 한 말은 좀 넘길 줄도 알고 그래야지 여자가 말이야. 뭐라고?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나한테 그래?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잘했어? 솔직히 말해봐. 취중 진담이라고 그냥 속에 담아둔 말 한 거 아니야? 술 취했을 때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 진심은 그게 아니란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 솔직히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 나는 뭐라도 큰일 한번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집구석에서 마누라는 그냥 그렇게 아무 욕심도 없이 한심하게 있는데 좋아 보일 리가 있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예전엔 내가 당신 주변 사람들이랑은 달라서 좋다며. 욕심만 부리는 여자들보다 좋다며. 어떻게 그렇게 두부 뒤집듯 말을 뒤집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잠시 미쳤나 보지 뭐. 너도 한번 네 자신을 생각해봐. 내 입장에서 밖에서 저마다 한 자리씩 하는 대단한 사람들 만나고 돌아와 너 보면 어때 보일지. 너 스스로는 네가 안 부끄럽니? 남편의 말에 화도 났고 열도 받았지만 한편으론 저를 돌아보게도 됐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렇다 할 목표도 없는 모습에 한심하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지금의 삶은 그 어린 10대 시절부터 평생을 힘겹게 일만 하다 겨우 안정감을 찾은 시간이었지만 누구의 눈에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내 편이어야 할 남편의 눈에는 현실에 안주하고 아무런 야망도 욕심도 없이 사는 한심한 상태로 보이나 싶어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살고 있는 걸까 고민이 됐는데 그러던 저에게 다시금 잊고 있던 꿈을 꾸게 하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치 신이 주신 계시처럼 말이죠. 그건 바로 저희 출판사에서 새롭게 웹 로맨스 소설 부문 기획팀이 생겨
그 분야의 작가를 새로 뽑는 공모전을 열게 된 거였는데요. 기존의 온라인에서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가도 뽑는다는 이야기에 문득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글 좀 쓴다 했던 것도 옛날 일인데 과연 이제 와서 될까 걱정도 들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 팀장님의 현정 씨도 글 잘 쓰니까 한번 도전해보면 어때? 라는 말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전 퇴근 후 짬짬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써본 지는 오래돼 처음엔 갈피도 잘 안 잡히고 어려웠지만 그동안 출판사에서 일하며 계속 봐온 덕분인지 점점 재미가 붙고 탄력이 붙어 술술 써내려가게 되더라고요. 나중엔 제가 설정한 세계 속에 빠져 마치 주인공들이 저를 끌고 가는 느낌마저 들었죠. 고등학생 때 이후로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찾게 된 듯해 하루하루 설레고 벅찼어요. 그런데 남편은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보더라고요. 한 번 싸운 뒤로 남편은 본 모습을 드러내는 듯 했죠. 참나,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고작 200 받으면서 집에까지 일을 끌고 와? 지금 말 다 했어? 그렇잖아. 누가 보면 뭔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이제 아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너 보면서 지금까지 많이 참아줬단 생각은 안 드니? 이래서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된다고 하나 보다.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네. 평생 난 나 같은 사람들만 보고 살아서 네가 좀 신기했었던 건가 봐. 다들 치열하게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사는 사람들만 보다가 한가하게 책이니 문학이니 뜬구름 잡는 너 보니까 좀 신기했던 걸 무슨 대단한 사랑에라도 빠진 줄 착각했으니. 내가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다. 아유, 어디 가서 똑똑한 척이나 하지 말아야지.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당신 제발 어디 가서 똑똑한 척 좀 하고 다니지 마. 내가 다 쪽팔려. 내가 뭐라든지 신경 끄고 제발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하고 말해. 그렇게 잘나신 분이 왜 투자는 하나도 못 받고 여태 빌빌 대실까? 도대체 얼마나 투자자들 앞에서 멍청하게 굴었으면 하늘 족족 다 엎어지니?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고 다니더니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헛똑똑이인 거 티나니까 그런가 보지. 남 비난할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하셔. 이게 말 다 했나? 남편한테 뭔 말버릇이야 그게? 어린 게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올라 기어오르길? 당신이야말로 와이프 알길 뭘로 알고 하는 거야? 늙었으면 나이값이나 해. 쪽팔린 줄 좀 알고. 내가 무슨 네 애완동물이야? 말 좀 곱게 해. 늙어서 추하단 말 듣기 싫으면. 아유, 이걸 그냥. 아씨. 진짜 나 성질 많이 죽었다, 씨발. 남편은 손 올리는 신용까지 하더니 소파를 걷어차곤 집을 휙 나가버리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한순간도 사이가 좋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싸우거나 혹은 아예 서로 본 척도 않거나 하는 나날들이었죠. 저는 그렇게 남편의 무시와 조롱에 이를 악물고 글을 써나갔고 그렇게 밤마다 써낸 글을 필명으로 공모전에 냈죠. 그리고 그렇게 쓴 소설은 대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금 5천만 원을 받고 대상을 수상하게 된 거였죠. 공모전 당선금 전달 장소에 제가 나타나자 출판사 직원들은 모두 놀라 뒤집어졌어요. 대상 당선자는 곧바로 출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직원이 아니라 작가님이라며 직원들이 다 함께 놀리며 축하해줬죠. 공모전에서 수상한 당일,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됐어요. 맹탕인 줄 알았지? 실은 나도 뒤에서 이렇게 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마음으로 보기 좋게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까 싶기도 했고 한편으론 재수없고 얄미운 마음에 나 혼자만 알고 그냥 얘기하지 말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시모가 집으로 남편과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남편, 형의 부부도 왔는데 알고 보니 형님이 승진을 해 축하턱을 내는 자리였죠. 형님 승진 축하 자리인 줄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사오는 건데요. 말씀을 하시지. 죄송해요. 그리고 너무 축하드려요. 에이, 선물은 무슨. 동서가 이렇게 와준 게 선물이지. 네가 선물한들 얘가 그걸 쓰겠니? 서로 수준 차이가 얼만데 참. 시모는 심심하면 돈 잘 버는 형님과 저를 비교하곤 했었는데 역시나 또 그놈의 지겨운 돌림 노래가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어딜 가든 자랑을 해요. 우리 첫째가 저기 최고 가는 식품회사 다니는 과장인데 아니지, 이제 차장이 됐지. 매달 용돈도 200만 원씩 보내주지. 또 좋은 회사라 명절이다 생일이다 하면 좋은 선물도 나오고 그런다고 자랑을 하면 옆에 애들이 다 부러워 죽는다고. 아유, 이거 뭐 이런 걸 가져왔니? 누가 이런 걸 걸친다고 싸구려를. 잘 좀 고르지 그랬어. 우리 엄마 취향을 아직도 몰라? 또 뭐 어디 싸구려 사온 거 아니야? 한창 형님 칭찬을 하다 제가 가져온 머플러를 휙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형님은 그런 시모 칭찬에 좋아하고 얄미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평소에도 얄미운 시모 말에 저를 감싸며 뒤에서 다독여주는 성격이셨죠. 왜요? 이 머플러가 요즘 유행이던데요? 너무 멋지다, 동서. 역시 문화 쪽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가 감각이 있다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얼마든 더 잘 될 수 있는데 난 부럽다, 부러워. 얼마나 가능성이 많아? 아이고, 이 사람은 그런 욕심 없어요, 형수님. 이 사람이 형수님의 반의 반이라도 닮으면 좋겠어요. 젊으면 뭐하나요? 아무 욕심이 없는데. 여기서까지 꼭 그 얘기를 꺼내야겠어? 어른들도 계신데. 왜? 여기서도 또 막말 한번 해보지 그래? 왜? 여기선 못하겠어? 뭐? 너 내 아들한테 집에서 어떻게 하길래 얘가 이러냐? 그저 여자는 자기 남자 내조 잘하고 하늘같이 모시는 게 할 일이지. 아휴, 돈이나 잘 벌거나 내조라도 잘하거나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지. 내가 참... 에이, 좋은 날이라고 모셨는데 이러시면 제가 뭐가 돼요. 다들 그만하시고 얼른 식사들 하세요. 하여간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잘해. 알겠냐? 결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시모와 그런 시모의 말에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한술 더 뜨는 남편을 보며 전 그냥 어떤 좋은 일도 남편에게는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절대 제 편이 될 사람이 아니구나 확신이 들었거든요. 전 공모 당선 상금으로 받은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어요. 부모님은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며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는 옛날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보낸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러면서 또 뼈 빠져라 일한 시간들이 얼마나 고됐을지 알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거절하는 엄마 손에 돈을 쥐어드렸어요. 이후 제 소설의 출간은 빠르게 진행이 됐고 제가 쓴 책은 로맨스 소설 부문에서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들게 됐죠. 예상보다 더 빠르고 큰 반응에 저는 얼떨결에 출판사의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독자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로맨스 소설이 웹에선 꽤 레드오션인데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은 게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와, 로맨스 소설 한 번 터지면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러다 진짜 드라마까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정 씨 진짜 크게 한턱 쏘셔야겠는데요? 아,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한턱 못 내겠어요? 2턱, 3턱도 내야죠. 그리고 얼마 뒤 제 책을 인상적으로 본 웹툰 제작사 측에서 소설을 웹툰화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판권 구입에 출판사와 저는 지분을 반반 나눠 저작권료를 받게 되었어요. 제작사 측에서는 제가 신인 작가이기 때문에 당장의 저작권은 몇 천만 원이지만 추후 웹툰이 인기를 얻으면 개런티 수익이 더 생길 수도 있다고 했죠.
시간이 흘러 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도 아름아름 매니아층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출판사에서는 차기작을 쓸 것을 제안해왔어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 집에 오면 작가로서 두 번째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스토리가 좋다, 재밌다는 댓글들을 보면 힘들어도 힘이 났어요. 내 소설이 정말 재미가 있구나. 독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그런 확인과 확신의 기회가 생기니 더 뿌듯하고 에너지가 생겼죠. 한편 남편이 차린 마케팅 회사는 간신히 적자는 면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큰 계약은 하지 못한 채 겨우 현상 유지만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엔터업계 쪽 마케팅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일하던 것과는 확실히 상황이 많이 다른 듯 했죠. 남편의 경력과 경험을 믿으면서도 아직 신생 회사인 남편 회사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관계자들이 계약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고 화풀이 대상은 늘 제가 됐어요. 나는 나대로 글 쓰느라 힘이 들어 점점 남편의 말들이 짜증스러워졌고 남편은 남편대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퇴근하고도 종일 노트북만 붙들고 있냐며 비아냥댔죠.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안주하면 끝나는 거야. 인생 종치는 거라고.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내 얘기해볼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난 진짜 고등학생 때부터 확실한 목표를 갖고 살아온 사람이야.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들어가서도 입사가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고. 월급쟁이로 일하는 건 그냥 거쳐가는 과정인 거지. 그게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계속 사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야. 큰 그릇 가지고 자기 일을 해나가야지. 그리고 그 출판사도 말이야. 내가 첫 책이니까 거기서 책 냈지. 다음번엔 절대 거기서 안 내. 비전이 없잖아, 비전이. 뭔순 가치니 뭐니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나 해야 되지. 목표 지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대표란 사람이 참. 그러니까 거기서 안주하면 당신도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되는 거라고. 아, 그래. 근데 이렇게 잘나신 분이 자기 사업은 왜 그렇게 기도 못 펴실까? 그리고 자꾸 한심한 월급쟁이 타령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당신보다 멍청하고 바보라 꼬박꼬박 월급 받으며 사는 줄 알아? 당신같이 나와서 말아먹을 거면 12번도 더 창업했겠다. 지금 말 다 했냐? 그리고 뭐? 다음 책? 우리 출판사에서 안 내? 아이고, 퍽이나 다음 책을 내주기도 하겠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대는 줄 알아? 강연에서나 번지르르하게 말할 줄 알지 막상 책 내놨더니 죄 여기저기서 다 베껴온 말에 순 지 자랑해. 책까지 낼 자질은 아니었다고들 나 안 듣는 데서 수군거려. 뭘 알고 말해. 그저 저만 잘난 줄 알지? 남들은 다 바보지? 그런 놈들이 항상 제일 멍청한 거야.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놈들. 알고 보면 우물한 개구리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화자찬해가면서 평생 살아봐. 나 똑똑하다, 잘났다. 자기가 백날 외치면 뭐해? 남들이 인정 안 해주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서로 기싸움을 하며 우리 사이엔 점차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가며 싸웠고 남은 배려나 정은 전혀 없는 듯 했죠. 옛날 같았으면 남편에게 져주는 척이라도 했을 저도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싶어 절대 지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참 많이 따르고 아껴준 어른스러운 동생을 위해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동생은 언니가 고생한 덕에 나만 혼자 대학 나오고 공부하며 편하게 살았어. 미안해. 라며 늘 제게 고맙고 미안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착한 아이였고 어린 나이에 부끄러울 법도 한데 공장 잠바 입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언니를 한 번도 창피해하지 않고 한달음에 뛰어와 안아주는 어른스러운 동생이었어요.
대학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이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동생을 위해 저는 신혼여행을 제 돈으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내 동생 너무 예쁘다. 언제 이렇게 다 컸을까? 그 조그맣던 게 언제 커서 결혼을 다 하고. 다 언니 덕분이지. 언니 아니었음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겠어. 언니 진짜 고마워. 야, 울지 마. 예쁘게 화장했는데 번지면 어떡해. 언니. 결혼식 당일 대기실에서 동생을 챙기며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제 두 번째 소설도 웹툰화가 확정되며 제 몫의 계약금이 입금됐어요. 첫 작품이 대박이 났던 터라 첫 작품 때 받은 금액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라 입금 알림 문자를 받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남편과 냉전 상태이긴 했지만 어쨌든 제 동생의 결혼식이니 그 사람도 저희 부모님 옆에서 손님들을 맞았고 그래도 사돈집 결혼식이라고 시모도 참석했죠. 그런데 결혼식이 막 끝나고 피루연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모가 제게 다가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너희 친정에 돈을 보내? 예? 갑자기 다짜고짜 무슨 말이세요? 그리고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금 여기 결혼식장이에요. 지금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시모는 목소리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내가 화장실 갔다가 네 동생 친구인지 뭔지 아는 얘기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다. 뭐? 신부 언니가 그렇게 부자라더라. 그래서 동생 결혼한다고 신혼여행도 자기 돈으로 보내주고 부모한테 돈도 왕창 줘서 이번에 이사도 했다더라. 호들갑들을 떨어대더라. 대체 그게 다 뭔 소리냐? 월급 꼴랑이 200번은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다 대? 그 돈이 다 내 아들 돈이지. 대기업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 이제 사업하느라 허리 다 휘는 내 아들 등골 빼먹고 뒤에서 그 돈 다 빼돌린 거 아니야 지금? 시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힐끔거리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다가와 가세하기 시작했죠. 그 말이 진짜야? 당신이 어떻게 처제 신혼여행을 보내줘? 내 돈으로 보내준 거야.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신경 꺼.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나 몰래 뭐 뒤로 감췄어? 당신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내가 그 돈을 빼돌려? 당신 퇴직금이면 뭐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당신 사업에 다 쏟아부었잖아. 근데 내가 뭔 돈을 빼돌려? 그럼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 내가 당신 월급 뻔히 다 아는데.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어떻게 야금야금 우리 돈 빼돌린 거지? 저것들 다 한패야. 다 한 통속이라고. 이래서 급 안 맞는 집안이랑 엮이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건데. 지금 뭐 막장 드라마 쓰세요? 어디다 대고 함부로 말해? 이 인간들이. 니네 사정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똑바로 말 안 해? 시모와 남편은 쌍으로 쌍심지를 켜며 저 하나로도 모자라 제 가족을 다 싸잡아 몰아붙이더군요. 진짜 기가 찬다. 나야말로 이래서 속물에 못돼 처먹은 집안이랑 엮이는 게 아닌데. 내가 내 돈으로 내 부모님, 내 가족한테 돈도 못 드려? 자!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면 두 눈으로 똑똑히 봐. 누구 명의로 된 누구 돈인지! 저는 가방에 들어있던 통장과 웹툰 계약서를 꺼내 두 사람 눈앞에 내밀었죠. 네가 능력 없어 거절당한 그 제작사 알지? 나 거기랑 두 번째 작품까지 계약했어. 작가로. 뭐? 이게 다 뭐야?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계약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마케팅, 행여라도 당신 회사랑 계약한다고 하면 내가 두 발 벗고 뜯어 말려줄게. 하긴 뭐 어차피 그럴 능력도 없으니까 내가 굳이 안 나서도 알아서 순조롭게 잘 망하실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이게 다 뭐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시모는 통장에서 영 개수를 하나하나 세며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얼굴이었죠. 아니, 이 돈이 들어올 걸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이런 방구도 않고 모른 척을 하냐?
어떻게 내 뒤에서 나 몰래 그 돈을 챙겨? 몰래 챙기다니? 내가 뭐 못할 짓 해서 더러운 돈이라도 꽁친 것처럼 말하고 있네? 정당하게 내가 땀 흘려 쓴 글로 번 돈이고 계약금이야. 당신이 뭔데 거기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챙기니 많이 타령이야? 야, 네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린데 이거 엄연히 우리가 부부로 같이 사는 동안에 생긴 재산이야. 그걸 나한테만 비밀로 하고 뒤로 빼돌려서 친정집에 찔러줬냐? 아야, 씨발. 진짜 무섭다, 무서워. 너 이거 다 소송 걸리면 네가 지는 싸움이야. 뭐 알고 말해, 무식한 년아. 그치. 그러니까 인연이 지가 글 쓴답시고 돈을 벌었다고 지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 안 했어 봐라. 너 하나 먹고 살기 바빠서 그 글 쓸 수나 있었는 줄 알아? 내 아들이 다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고 먹여 살려주니까 한가지게 시간도 나서 글이니 뭐니 되도 않는 거 써제낄 수 있었는 걸 저렇게 은혜를 모르는 걸 봤나? 이거 분명 나한테도 지분이 있어. 당장 내놔. 장모님, 양심 있으시면 뱉어내세요. 이거 이 사람 돈이기만 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거 갈취나 다름없다고요. 소란에 옆 예식 하객들까지 온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여기저기서 다들 웅성거리느라 그야말로 시장통 같았어요. 그때 법학을 전공한 제 동생이 한복 차림으로 뛰어오더니 구세주처럼 나타났죠. 이봐요 형부, 사돈 어르신. 얘기를 하려거든 뭘 좀 아시고 얘기를 하세요. 언니가 소설 쓴 건 오로지 언니 혼자만이 해낸 노력이고 그 혼자만의 노력으로 일궈낸 재산은 부부 공유 재산이 아니에요. 언니 고유 재산이지. 여기 다 제 법대 동기들 모여있는데 한번 붙잡고 물어보실래요? 누구 말이 맞나? 주변에서도 끄덕이며 동생의 말에 동의하고 남편도 동생의 말에 당황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시모마는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뻔뻔하게 우겨댔죠. 어디 세상이 법대로만 돌아가는 줄 알아? 법 따지기 이전에 법 위에 사람 있는 거야. 우리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니 그런 것도 가능했지. 저랑 비슷한 수준의 못난 고졸 남편 얻어 살았어 봐. 지가 꼴에 착가는커녕 빌빌거리며 여태 그러고 살 것을. 난리통에 여태 심장을 부여잡고 있던 엄마가 시모의 막말에 참다 못해 뛰쳐나왔어요. 이봐요. 진짜 내가 듣다 어디서 우리 딸한테 막말이야 막말이? 당신이 뭔데 우리 딸을 그딴 식으로 대해? 당신 아들이야말로 뭐 어디 하나 봐줄 구석이나 있는 줄 알아? 나이만 먹었지. 지금 사업한답시고 돈 다 가져가. 지금도 우리 딸 돈으로 가정 굴려가며 사는 줄이나 알아. 그쪽 아들이야말로 우리 딸 아니었음 진작에 인생 말아먹었어. 말은 똑바로 해. 이 모녀가 쌍으로 지랄들이네 아주. 못 배운 것들이 말이야. 엄마 진정해요. 일단 진정하시고 일단 지금은 좋은 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차차 정리하자고요. 장모님도 진정하시고요. 첫째 미안해. 좋은 날 괜히. 엄마와 시모까지 엉켜 아주 개싸움이 되는 판에 남편은 머리를 굴리다 그렇게 계속 우겨대는 건 승산이 없다 싶었는지 자기 엄마를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머리를 굴려 계획을 짰는지 남편이 저에게 왔어요. 내가 좀 찾아봤는데 당신 소설 인기 좋더라. 당신한테 그런 재주가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 제가 그냥 코웃음만 치며 답을 안 차 계속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물론 당신 글 잘 쓰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소설까지 잘 쓸 줄은 몰랐어. 정말 재밌던데? 나 너무 재밌게 읽었어.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 정말 좋은 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 생각해봐. 우리 처음에 작가랑 직원으로 만났을 때 정말 잘 맞았잖아. 같이 살면서 서로 너무 편하다 보니까 배려심도 있고 서로 좋았던 점도 있고 그랬는데 다시 업무적으로 같이 일하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관계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 지금 글 써서 보낼 거 있거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미안.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이 이번에 그 웹툰 제작사랑 거액으로 계약했다고 하던데
그 업체랑 저번에 우리가 최종 계약까지 맺을 뻔하다가 삐끗했거든.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어떻게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당신 작품 정말 멋지게 마케팅해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 회사도 다시 회장할 수 있고, 그게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나한테 좋은 일? 그게 어떻게 나한테 좋은 일이야? 아니,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당신한테도. 그건 우리가 계속 부부일 때의 얘기지. 우린 이제 남남인데 내가 뭐하러 남 좋은 일 시키겠어? 뭐? 이혼하자고? 아니, 이렇게 그냥 끝내잔 말이야? 당신 이제 돈 좀 있다고 그냥 이렇게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말은 똑바로 해. 본인 좀 돌아봐.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 이유가 있어? 내가 여기 앉아 글 쓸 때마다 당신이 퍼붓던 조롱, 비아냥, 저주. 나 똑똑히 다 기억해. 한자도 빠짐없이 다 기억한다고. 나더러 한심한 월급쟁이라느니, 야망도 욕심도 없는 한심한 인간이라느니, 못 배워 그렇다느니,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그렇다느니, 당신 나 하나로도 모자라 내 가족까지 싸잡아 비난했어. 그래놓고 지금 와서 계속 같이 살자? 심지어는 당신 얘기를 잘해달라고? 미쳤니? 드디어 돈 거야? 그리고 내가 바본 줄 알아? 당신 회사 무능해서 다들 피하는데 나라고 왜 해줘? 그랬다 나 혼자 바보 되라고? 당신 진짜 뻔뻔하다. 뻔뻔한 것도 모자라 멍청해. 진짜 한심한 인간은 당신이야, 이 멍청한 인간아. 그날로 저는 곧바로 남편과 이혼 절차에 들어가고 이어 출판사를 그만두고 작가 일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출판사는 제게 잘 대해준 친정 같은 곳이라 의리를 지킬 생각이었고 저의 다음 소설들도 이곳과만 계약하기로 약속을 했죠. 어릴 적에 전 막연히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만 생각했을 뿐 제가 얼마나 대단한 작가가 되겠다는 상상은 한 적도 없었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제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는다는 게 여전히 너무 신기해요. 출판사에서는 요즘은 로맨스 소설이 잘 되면 웹툰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또 웹툰이 잘 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드라마 제작을 목표로 새 작품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게 제안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젠가 제 작품이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또 그걸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보게 될 날을 꿈꾸며 희망을 품고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전시모는 이혼한 이후에도 종종 제 얘기를 꺼내며 그 돈주머니를 놓치다니 아이고 분통 터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제 소설의 팬인 형님이 전해주셨죠. 형님, 아니 이제는 현주 언니라고 부르는데요. 언니는 제가 이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지금 화려한 싱글이 되셨죠. 언니가 이혼한 이유도 바로 전시모 때문이었죠. 동서가 아니지. 자꾸 입에 붙었다니까. 우리 이제 그 집 사람들이랑 얽힌 관계 아니니까 서로 형님 동서하지 말자고. 너는 현정이, 나는 현주. 우리 이름도 비슷한데 그냥 언니 동생으로 지내자고. 너무 좋죠. 저 항상 형님, 아니, 언니랑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모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하긴 그 시모가 좀 독했니? 그렇게 순둥이처럼 당하기만 하던 현정이 네가 그렇게 용감하게 이혼하는 모습 보는데 내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니까. 그러셨죠. 하긴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답답하게 많이 당하며 살긴 했었죠. 그래서 전 언니 보면서 늘 멋지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멋진 분이 뭐하러 그런 집에서 계속 사실까 싶기도 했고요. 그러게 말이야. 참 우리 시모였던 사람은 살면서 보게 되면 속물이야. 안 그래? 뻑하면 나 축혀 세우면서 현정이 너 깎아내렸잖아. 근데 너 보는 데서나 그러지 또 뒤에선 얼마나 내 속을 살살 긁는다고. 어머, 정말요? 아니, 대기업 다니고 돈 잘 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니 내가 200씩 용돈 드린다 뭐다 한 그거 말이지?
그것도 다 시모가 반 협박, 반 회유해서 그렇게 들인 거야. 돈도 잘 벌면서 안 준다. 집에 반찬 보내주는 거며 뭐며 다 쳐서 돈 내놔라 어찌나 성한지. 애라도 없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몇 번 봐줬으면 그 돈까지 다 쳐서 몇백은 더 뜯어냈을 양반이야. 그러고도 남죠. 그나저나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돈줄이었던 언니도 이혼하고 새로운 돈줄이 될 수도 있었던 저도 이혼하고 본인 잘못으로 아들 둘이나 이혼시키고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나 이혼할 때 아주 가관이었다니까. 더는 못 참고 이혼한다 선언했더니 너까지 나가면 어떻게 사니? 한 번만 받아오. 바지가랑이를 아주 붙잡고 늘어지더라. 어머, 그래서요? 그래서 뭘? 뻥! 찾았지 뭐. 그렇게 좋아하는 네 두 아들 둘 양쪽에 끼고 잘 사세요 하고 나와줬지. 진짜 잘하셨어요. 저 이혼할 때도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다 제가 거절하니 쓰러지려고 하더니 아주 연달아 뒷목 여러 번 잡네요. 그렇게 아들 둘 나란히 이혼남 만들고서 시모는 알아 눕다시피 했고 제 전 남편은 결국 마케팅 회사 대차게 말아먹고 다른 작은 회사에 입사해 그렇게 한심하다 비웃는 말을 달고 살던 월급쟁이로 산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남을 한심하다 비웃으면 결국 자기는 그보다 더 못한 꼴로 사는 법인가 봐요. 언제나 심보를 곱게 써야 한다는 걸 그 욕심 많고 속물인 모자를 보며 배웠네요. 나쁜 업보 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지 한 번 더 다짐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마음, 좋은 글 쓰며 살아야겠어요.